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사가 다 귀찮아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귀찮아지는 걸까요? 만사가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젓가락질 하는 것도 귀찮아서 반찬을 숟가락으로 떠먹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지인들하고 이 귀차니즘에 대해 얘기했는데 배는 고픈데 차리기 귀찮아서 초코파이로 끼니를 때웠다. 그런 적이 있다. 혼자 먹을 때는 정말 대충 배만 채운다. 또 운동 가기 전이 제일 귀찮다. 그리고 연애는 하고 싶은데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또 매일 아침마다 화장하는 거, 또 여자들은 속옷 입는 것, 귀찮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귀찮다는 마음이 부쩍 요즘에 많이 든다면 오늘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 귀차니즘을 벗어나 다시 활기찬 생활을 하기 위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그런 팁들을 찾아봤어요. 먼저 귀찮음을 느끼는 원인이 뭘까 찾아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신체적 변화로는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있었어요.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여성의 경우에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의 감소가 무기력감과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진짜 귀찮아하는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근육량의 감소가 있었어요. 근육량이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줄어드는데 근육량이 떨어지면 신진대사를 느리게 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더 피곤하게 만드니까 귀찮음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매 10년마다 약 3%에서 5%의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해요. 65세 이후에는 그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져서 65세에서 80세 사이에는 약 8%의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80세 이상이 되면 총 근육량의 3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젊었을 때 그 근육을 저축하라는 말이 참 경각심이 드는 말이었어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관절염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을 때에도 귀찮음이 증폭된다고 하니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체적 변화와 연결되기도 하는 심리적 변화 역시 귀차니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치만 한번 살펴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우울증과 불안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동기부여를 감소시키고 일상적인 활동을 귀찮게 느끼게 만듭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일과 가정에 책임을 지면서 정서적 소진이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에너지 부족과 무기력감을 초래한다고 해요. 복잡한 생활을 해야 하는 환경도 귀차니즘의 원인인데요. 일과 가정에 대한 책임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 어느 순간 귀찮고 무기력한 마음이 확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돈을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해요. 퓨 리서치 센터에서 2021년 11월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많은 나라들이 가족을 가장 가치 있다고 말한 반면 대한민국은 물질적 풍요를 1순위에 두었어요. 이러한 경제적 부담도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높이는데 높은 피로감은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속 노화에 대해서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님의 강의를 유튜브에서 들었는데요. 우리에게 왜 귀차니즘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다 보니까 가속 노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굉장히 심하면은 또 수면 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무슨 변화를 일으키냐?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려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지 않아야 되는 자제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해마 위축, 기억력을 떨어뜨려요. 세 번째, 편도체 과활성. 편도체 과활성은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이 많아집니다. 그 욕심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쾌락 추구. 결국에 이 편도체 과활성이 되고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그 과로를 하시거나 야근하시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전날 밤새면 다음날 보면 계속 핸드폰 스크롤하고 있고 단계 땡기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굉장히 뭐 라면 같은 거 먹고 싶고 이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더 몸에 안 좋은 게 먹고 싶죠. 그러면은 가속노화 식사를 하게 돼요. 가속노화 식사를 하면 팔다리 가늘어지고 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대사노화가 진행이 되고 만성염증과 인슐린 저항성과 그다음에 지방이 많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것들은 사실은 다 노화시계를 가속시키고 노화세포를 만드는데, 노화세포는 역시나 염증 물질을 만들어요. 이런 것들은 다시 노화시계를 가속시키고 혈관 손상을 일으켜서 혈압을 올리고, 혈압이 오르면은 다시 뇌 기능 떨어지고 전두엽 기능 떨어지고 악순환되죠. 그러면 결국에 브레인 포그가 되고 업무 효율 떨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또 회복 탄력성 떨어지고 체력 떨어지고 다 돌아요. 그래서 노화시계의 바퀴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바퀴를 빨리 돌게 만들 수 있는 인자가 너무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만 관리가 안 돼도 결국에 바퀴는 계속해서 빨리 돌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망가집니다. 어쨌든 이거는 반대로 선순환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신체적 문제, 정신적 문제가 다 연결돼 있어 잘못된 습관은 계속 악순환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불교 용어인데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걸 씁니다.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계율이죠. 정갈하게 사는 방법, 저속노화 생활 습관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 챙김, 스트레스 호르몬을 실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인간의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인간의 원리가 결국에 우리 쾌락 적응 현상 때문에 내가 쾌락을 쫓아가려고 하면, 요새 2024 한국 트렌드 보면은 왜 도파민이라 그러잖아요. 도파민으로 내 하루 종일을 가득 채우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나는 화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요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현대적인 계율은 이런 겁니다. 잘 먹기, 잘 움직이기, 마음 챙김하기, 쉬기, 잘 자기, 술, 담배 줄이기, 이런 요소들을 관리를 하면 됩니다. 나이 들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누적되었던 것이 몸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실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귀차니즘에 빠졌을 때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딱 5분만 투자하기입니다. 모든 일을 5분만 해보기로 한번 시작해보는 거예요. 딱 5분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타이머를 맞춰놓고 귀찮은 것을 한번 시작해보는 건데요. 5분이 생각보다 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5분 동안 책 읽기, 5분 동안 정리하기, 이렇게 작은 시간을 투자해보는 거예요. 5분이 지나면 작은 성취감이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악 듣기입니다. 음악이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큰데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뇌에 떠다니던 수많은 정보들이 잠깐 멈추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귀찮다 할 때 음악을 들으면 잠속에서 그 허우적대던 나를 다른 세상에 이렇게 갖다 놓는 느낌이에요. 아침에 새소리가 들리는 힐링 음악을 틀면 몸이 깨어나고 하루를 잘 보내야겠다는 의욕이 생깁니다. 단, 추억이 넘치는 노래는 사람에 따라서 괜히 젊었을 때 생각나고 마음이 가라앉을 수도 있으니까 활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음악이 좋을 것 같아요. 선곡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보상 주기입니다. 작은 일을 마칠 때마다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거지 같은 거 귀찮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설거지를 마치면 1,000원씩 저금통에 넣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모이면 하고 싶은 일에 쓴다든지 하는 겁니다. 얼마 되진 않지만 맛있는 간식을 사 먹거나 사고 싶었던 거를 살 수도 있겠죠.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작은 보상이면 그 순간만큼은 귀차니즘을 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상이 주어지면 동기부여도 더 잘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할 일 리스트 만들기인데요. 이것 자체가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아두면 부담이 커지지만 적어두면 정리된 느낌이 듭니다. 그날그날 할 일 있잖아요. 저는 그 구글 캘린더에 할 일을 적고 완료하면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위젯 같은 거를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모바일과 PC 모두 동기화 되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또 다이어리도 사용하고 있어요. 다이어리는 그 책상에 앉아서 일해야 하는 업무들을 적어놓고 펼쳐서 보는 용도인데요. 이거는 제가 쓰다 보니까 편리해서 알려드리는데, 구글 캘린더에 적어놓는 거는 생활 속에서 해야 할 것들을 주로 적어놓는 편이에요. 핸드폰은 항상 들고 다니니까 까먹지 않으려고 이렇게 투두 리스트를 적어놓는데, 도서관에 책 반납하기, 복댕이 밥 주문하기 이런 짜잘한 생활 속의 일들을 적어놓습니다. 근데 잔뜩 써놓고 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 다음날로 날짜를 바꿉니다. 미루는 건 그닥 좋은 건 아니지만 할 일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그래도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리스트에서 한 가지씩 지울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게임 요소가
구조 같은 건데 하나씩 격파해 나가는 거죠. 우리 뇌는 이것을 성취했다, 해냈다라고 느낀답니다. 5번째는 주변 환경 정리입니다. 이 방법은 정말 추천드려요. 어떻게 보면 귀찮은데 뭐 해라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귀찮을수록 주변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은 정말 추천드려요. 내가 있는 이 공간이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마음이 어지럽지 않거든요. 가뜩이나 귀찮고 무기력한데 주변까지 지저분하면 더 우울해질 수 있어요. 청소나 정리는 생각보다 크고 좋은 에너지를 주는데요. 정리된 공간에서 일을 시작하면 집중력도 올라가고 정말 치우기 귀찮을 때는 팁을 드리자면 작은 공간 한 부분씩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은 책상 위만 치워야지, 다음 날은 책상 서랍만 정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 부분씩 정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6번째, 자기 자신과 대화하기입니다. 이거는 살면서 언젠가는 해봐야 하는 일인데요. 자신과 대화하는 시점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중요한 이유를 찾으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의욕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마지막 7번째, 예상하셨겠지만 간단한 운동 시작하기입니다. 역시 운동이 빠질 수 없죠. 귀차니즘의 끝판왕, 바로 운동. 운동하기 전이 제일 귀찮다고 말했는데 운동을 하라니. 근데 모든 귀차니즘이 사실 간단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희영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몸이 아프면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몸이 아프지 않으려면 운동은 기본인데요.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걷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면 기분도 좋아지고 의욕과 동기부여가 생기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운동 좋다는 건 좀 뻔한 얘기이긴 한데 다들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운동을 했을 때 땀을 막 흠뻑 흘리고 나서 샤워를 하고 맛있는 걸 먹거나, 산책을 오래 해서 걸었는데 너무너무 상쾌한 기분을 느꼈다거나, 그리고 등산하고 왔는데 몸이 막 근육통도 있고 여기저기 아픈 것 같은데 기분 좋은 통증을 느꼈다거나, 이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좋았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리하지 않고 5분만 스트레칭을 하고 작은 보상을 나한테 줄 수도 있죠. 매일 조금씩 하나씩 천천히. 7가지 귀차니즘을 탈출하기 위한 팁을 살펴봤는데요. 다 아는 내용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귀찮음을 종종 느끼고 계시니까 이 영상이 눈에 띄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또 혹시 내가 몰랐던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질병으로 아픈 곳이 있다면 그걸 치료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7가지 중에 해볼 만한 것이 있으셨나요?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길 바란다 해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귀찮음을 당연하게 안아버리면 사단이 나도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중에 5분 투자하기를 했을 때 5분을 보낸 거예요. 음악을 듣는데 또 5분, 아니 10분. 하루 24시간이니까 이렇게 하루를 귀찮음 없이 보내는 것으로 한번 채워보는 거예요. 그럼 하루는 어느새 금방 가 있을 테고, 또 내일이 찾아오면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면서 또 보내보는 겁니다. 삶은 어차피 버티는 것 같아요. 아프지 않게 버티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이유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 아는 내용이지만 짚어봤는데요. 만약 지금 귀차니즘에 빠져 계시다면 일상에서 작은 변화로 활기찬 삶을 되찾길 바라며, 그럼 오늘도 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